안녕하십니까. 청소년 에피소드 오늘 33번째 시간 우리 새로운 손님을 모시고 오늘 청소년 기자를 모시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자기소개 좀 한번 해주실까요? 안녕하십니까. 전 영동중학교 이제 3학년으로 올라갈 박범일이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박범일 학생. 네. 어떻게 이게 청소년 기자단에 오게 되었나요? 제가 이제 그 촛불 집회 나가면서 이제 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뭐 인터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그러니까 제 말이 이제 신문에 실려갖고 이제 그 신문을 가지려 하고 여기로 왔다가 청소년 기자라 한번 이게 아직 그 신청할 기간이 아직 남아 있으면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 싶어갖고 한번 신청을 해본 것 같습니다. 아, 예, 잘하셨습니다. 촛불 집회는 이게 청소년으로서 나가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네. 어떻게 나가게 되었나요? 저는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정치에 관심이 있었고 6학년 때가 23년인데 23년에 그 대통령 선거를 했습니다. 예. 이재명이랑 윤석열 그걸 하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정치 좀 관심이 있어졌고 그 당시에 그 이준석 그 국민의힘 대표님이 되게 말도 잘하시고 존경스러워가지고 이제 정치에 좀 관심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아, 그랬군요. 네. 아, 그 정치에 보통 이 또래들은 정치에 많이 관심이 없잖아요, 또. 솔직히 정치에 관심은 없는 것 같고 그냥 정치에 관심 있는 척 약간 욕하는 약간 뭐 누구누구 형 뭐 어떤 형 뭐 지린다 막 이렇게 하는 것 같고 욕하고 이런 걸로. 약간 좀 커뮤니티에서 많이 배운 애들인 것 같더라고요. 촛불 집회에 나가게 된 직접적인 그 원인이 있습니까? 어떻게? 당연히 계엄을 한 것 때문에 나간 거죠. 그리고 원래는 한번 나가려고 옥천 갔다 오고 나서 촛불 집회가 그 이런 곳이고 되게 재밌고 내 목소리를 펼칠 수 있는 곳이구나 하면서 이제 의견이 다 같으니까 뭐 윤석열 탄핵이라는 다 이 의견은 같아갖고 아마 영동에서 했을 때는 다 대부분 갔던 것 같고 옥천에서 1차 했을 땐 갔었던 것 같습니다. 2차는 못 가고. 혼자 간 게 아니라 친구들하고 같이 갔습니까? 옥천에서 갔을 때는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갔었어요. 한 명은 정치에 아예 관심 없는 애고 한 명은 그래도 정치에 관심 있는 애였고 그래도 같이 가고 3명이서 같이 가고 뭐 이래저래 얘기했던 것 같고 거기서 뭐 또 옥천신문 기자님을 만나고 또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영동에 촛불 집회는 혼자 갔습니까, 그러면? 아니요, 그냥 그 학원 끝나고 친구들이랑 같이 뭐 갔는데 어묵 먹을 겸 감사하면서 갔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뉴스를 평소에 많이 챙겨 봅니까? 아니, 뉴스 잘 보진 않습니다. 그냥 일어났을 때 좀 게임 좀 한 다음에 씻고 게임 좀 한 다음에 유튜브 들어간 다음에 유튜브에 이제 카테고리가 생겼잖아요. 거기서 뭐 시사, 뭐 정치 이런 거 갖고 가끔 한 번씩 뉴스 보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시사도 챙겨 보는군요, 좀 이렇게. 그냥 잘 안 봐요. 게임은 어떤 게임을 주로 합니까? 전 축구 게임 합니다. 아, 피파? 네, 피파. 그렇군요. 야, 그럼 앞으로 뭐 그 정치인이 꿈입니까? 꿈이죠. 계속 저는 진짜 안 될 걸 알지만 진짜 큰 꿈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큰 꿈을 가지고 있어요? 여의도 가고 싶습니다. 아, 여의도 국회의원이 되고 싶다? 네. 아, 그래 대통령까지 나중에? 대통령은 못 될 것 같고. 국회의원을 하고 싶다? 네, 국회의원 하고 싶습니다. 아, 그러면 여기 지역구가 어딘지 아세요, 지금? 이거 동남 사위원장 아닌가요? 보원, 괴산, 영동, 옥천. 이렇게 4개. 네. 여기서 국회의원을 하고 싶습니까? 네, 여기서 하고 싶습니다. 이야, 멋진 포부를 가지고 있네요, 네. 그죠? 왜 국회의원을 좀 하고 싶습니까? 지금 국회의원 있잖아요. 네. 22대 국회의원이 지금 하는 짓이 뭐 어린이도 안 할 짓으로 하고 있어갖고 이제 본인이 선거 유세할 때 이제 국민 여러분들의 한 표가 소중합니다라고 해놓고선 이제 탄핵소추안 1차 때 그때 국민의힘 의원들 소수를 제외하고 다 빠졌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저런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맡기고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할 수 있을까? 정녕 저게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이 맞는가? 라고 생각해갖고 너무 그러니까 당론에만 너무 중점을 잡지 말고 약간 본인의 신념도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김성호 의원도 그 당론은 뭐 탄핵 소추안에서 그때 투표하지 말자였는데 결론적으로는 그분도 오셨고 이제 2차 때까지
1인 그 국회 앞에서 1인 동안 시위하고 있었고 탄핵 시위를 하고 있었고 그 모습을 보고 김상호 의원을 보면 충분히 박덕흠 의원도 본인의 소신 그리고 국민들이 원하는 거를 할 수 있었을 텐데 당론에만 중점을 잡아갖고 너무하지 않았나. 약간 투표를 그래도 하고 나가는 게 어땠을까. 국민의힘에도 약간 좀 아쉬운 감정이 그렇군요. 그 정치란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치는 정치는 그냥 일상생활이 정치 아닌가요? 뭐 할 때마다 뭐 이거 큰 정치랑 작은 정치가 있는데 뭐 어른들이 막 국회에서 하고 있는 거는 뭐 제가 뭐 작은 정치라 배웠던 것 같고 일상생활에서도 정치가 계속 일어난다고 생각하는데 정치는 좋은 거 아닐까? 정치는 좋은 거다. 일상 아까 삶의 정치가 되게 중요하니까 네. 본인은 영동에 사는 이제 청소년이잖아요, 그죠? 네. 영동에 살면서 네. 이게 좀 뭔가 좀 청소년으로서 좀 부족한 점이나 이런 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것들을 느끼는 게 있나요? 솔직히 영동에 딱히 부족한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냥 뭐 영동도 뭐 영동이 부족한 거는 좀 뭐 별로 없는 것 같고 대전에 비해서는 뭐 부족한 게 많죠. 뭐 군이랑 광역시랑은 좀 다르니까. 근데 영동은 뭐 대전이랑 가까워가지고 그냥 뭐 기차 타고 대전 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갖고 영동이 크게 발전해야 될 거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영동이 그래도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면 정치라는 건 네. 저는 근본적으로 네. 삶의 질을 어찌 좀 나아지게 하는 거, 좀 행복하게 하는 거 네.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별로 나아질 게 없으면 정치를 잘하고 있는 건가요? 영동이 네. 잘 그냥 할 게 없는데 삶의 질은 딱히 뭐 좋은 것 같은데 문제는 외적으로도 봐야죠. 약간 지역 사회에서 뭐 어떻게 경영을 할 것이고 어떻게 우리 군의 특산품을 가지고 그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뭐 저번에 군수하신 거 보면 뭐 나무 하나에 4억 주고 사신 거가 그걸 보면 정치를 잘하지는 않아요. 저희 그게 어떻게 누가 나무를 4억 주고 삽니까 대체. 청소년으로서 이 비판적 사고가 되게 중요한데 이제 크리티컬 싱킹이라고. 네, 크리티컬 싱킹. 예, 그러면 이게 비판적 사고 하면 일단 정치를 하려면 청소년들이 어떤 것들이 불편해하나 네. 이런 것들을 예민하게 인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가령 청소년 수련관이 너무 멀다. 네. 가기가 네.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다든지. 그다음에 자전거 타려고 하는데 네. 인도가 자전거 도로가 없다. 네. 안전하지 못하다든지. 네,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약간 좀 불만이 그러니까,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 삶의 정치를 하려면 네. 그 청소년들이 정치에 관심 없는 이거 내 삶과 무관하다고 생각하니까 네. 관심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솔직히 뭐 정치에 관심 없는 이유가 중학생 올라가면 이제 시험 봐야 돼가지고 내신 1점이라도 중요한 시대잖아요. 그래갖고 저처럼 시험 일주일 전에 시간을 내는 없을 거예요. 저도 그만큼 엄청난 도박을 했던 거고 윤석열이 그때 탄핵 소추안에서 가결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저는 제 소신을 굽히지 않기 위해서 시험만 잠깐 미뤄두고 저는 정치에 초점을 맞춘 거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그러니까 그 탄핵 소추안에 그 거리 정치에 참여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네. 내 삶을 바꾸는 정치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만약에 이제 물론 이제 학생들이 네. 이제 시험 때문에 시험에 매몰되고 네. 고입에 매몰되고 대입에 매몰되기 때문에 다른 생각할 여유가 없는 건 맞긴 하지만 네. 이제 학교 안에 정치가 있을 테고 학교 밖에 정치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목소리를 내면 좀 뭔가 달라지네? 네.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가령 제가 얘기하면 영동군의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거는 잘 모르겠. 영동군의 예산이 대략 얼마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잘 모르겠네요. 좀 억으로 시작하지 않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6천억 원입니다. 6천억 원. 6천억 원 가까이 되는데 네. 공무원 수는 한 700여 명이 넘죠. 네. 근데 다 우리 세금으로 다 이제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영동군에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되게 예산이 많은 거잖아요, 그죠? 네, 6천억 원. 엄청 많죠. 그래서 굳이 대전에 가지 않아도 네. 영동에서 삶의 질을 더 누릴 수 있다면 네. 가령 경상남도 함양 같은 데는 청소년 바우처를 네.
매달 고등학생은 10만 원, 중학생은 7만 원 이렇게 주거든요. 네. 영동은 그렇게 주지 않잖아요, 그죠? 네. 그럼 다른 지역 사례도 좀 공부도 하고 네. 준비도 하고 나라가 바뀌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내 삶의 지역이 바뀌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걸 하면 만약에 우리 범일 학생한테 매달 10만 원씩 고등학생들한테 꽂힌다. 그럼 내 삶의 질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좀? 저는 솔직히 네. 그 10만 원이 네. 큰 행복은 안 될 거라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지원금 같은 거는 저희가 문재인 정부 때 느껴보지 않았습니까? 어떤 걸 느꼈나요? 그 한 가구당 100만 원씩 줬죠. 근데 본인한테 직접 가진 않잖아요, 100만 원. 근데 저한테 직접 가진 않았는데 네. 그 100만 원씩 들어오면 시장에 한 가구당 가구가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대충 그 엄청 많은 돈이 시장에 불려지는 거고 그러면 자원은 한정적인데 돈은 갑자기 막 생겨나니까 그럼 물가는 당연히 오를 거란 말이에요. 그래갖고 만약에 10만 원을 준다 하고 학생들이 많잖아요, 영국에. 만약 그 학생들한테 돈을 많이 준다 하면 물가 상승률은 아마 고려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물가가 돈을 많이 준다고 물가가 상승이 되나요? 인플레이션 현상 있잖아요. 자원은 한정적인데 돈만 계속 찍어내면 당연히 자원의 가격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거는 당연한 거고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돈을 지원 안 해준 게 낫다? 그쵸. 굳이 뭐 그냥 안 해주는 게 저는 더 나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자원이 한정적이라는 게 네. 어떤 자원이 한정적이라는 모든 거예요? 자원이 다 한정적이죠. 그러면 그 벌어서 쓰잖아요, 그죠? 네. 벌어서 쓰는 것도 그럼 물가는 지금 안 주는데도 물가는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 물가가 올라가는 요인이 왜 지금은 주는 게 없는데 왜 물가가 네. 올라갈까요? 그때 문재인 정부 때 너무 많은 돈을 준 거 아닌가? 그건 다 썼을 거 아니에요, 이미. 이미 썼는데 그 돈은 계속 순환이 되는 거잖아요. 순환이 되는데 네. 그럼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가 지나간 지 네. 꽤 됐는데 지금까지 이게 네.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게 후폭풍이 온 거 아닐까요? 뭐든지 다 바로 오는 건 아니까. 후폭풍이 네. 물가는 계속 올랐고 네. 그때부터 계속 올랐고 네. 후폭풍이란 게 좀 논리가 네. 내가 보기엔 그거를 주장하려면 네. 그러니까 이 자원이 한정적이라는 게 지금 그 준지가 언젠데 코로나 때 되게 어려웠을 때 가정 그 경계가 파탄되었을 그게 때 심지어는 그때 코로나 때는 수출이랑 수입이 제대로 안 될 때여갖고 그때 돈을 뿌린다는 거는 진짜 미친 짓이었거든요. 진짜. 아니 그러면 네. 코로나 때문에 가정 거기 팔리지도 않고 네. 어려운데 그럼 네. 지원 안 하면 다 가게가 상가들이 도산하는데 그럼 네. 지원하지 말았어야 된다고 지원을 했을 거면 그러니까 이제 빈곤층들 우선으로 줘야 되고 사실 멀쩡한 사람들을 다 주니까 사실 멀쩡한 사람들은 일을 안 하고 이제 일을 안 하려 하고 지원금만 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대표적으로 이제 그러면 솔직히 뭐 하자면 뭐 일을 해갖고 돈을 얻을 바에야 갑자기 누가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네? 나 그러면 일을 안 하고 지원금 받는 거 아니야? 이거 완전 좋은 거 아니야? 하면서 보편적인 복지에 대해서 네. 반대하는 거군요. 네, 그래갖고 이게 저는 지원금을 줄 때 사실 멀쩡한 사람을 우선으로 주기보다는 먼저 약자를 우선적으로 주고 모두 다 주면 안 된다는 거죠. 모두 다 주면 이제 약자부터 주고 약자를 먼저 우선시해야죠. 약자에 대한 네. 낙인 효과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라고 했지? 낙인 효과. 그러니까 이걸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주면은 굉장히 되게 어려운 사람의 낙인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하는 약자는 사지가 멀쩡하지 않는 사람,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 분들이 대부분 다 네. 기초생활수급자니까. 네, 그런 사람을 우선시하는 거지. 막 뭐 여자라고 막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주는 것도 네. 이제 그 어려운 사람들 장애인이나 노인들 네. 기초생활수급자에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네, 그치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물가는 왜 계속 오를까요? 뭐 물가는 계속 오르는 게 진짜 물가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긴 한데 당연히 자원은 한정적이니까요. 이거 뭐 고등학교 때 다 배울걸요. 이게 경제. 아니 근데 물가가 배우면서. 낮아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때는 왜 낮아질까요? 물가가 낮아지는 거는 자원이 갑자기 더 자원은 한정적인데 어떻게 자원이 한정적인 거를 발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예전에는 제가 엄청 1000몇 년 전에는 석유가 검은 물 나오고 막 악마가 있었다, 막 악마의 것이다 막 하면서 안 좋게 봤단 말이에요. 현실은 지금 석유 없으면 못 살잖아요. 저 전기만 해도. 그럼 석유가 더 발견되지 않으면
물가는 계속 올라가겠네요. 아니, 이거는. 그냥 그 석유를 예시를 든 거지. 석유 말고. 지구의 자원이 이미 한정적인데 네. 많이 개발을 해가지고 네. 자원이 한정적인데 더 개발을 하면 지구 온난화나 기후 위기가 와서 네. 우리 삶이 옥죄니까 이미 자원은 되게 한정적이잖아요. 네. 그럼 물가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까? 네, 그냥 제가 그냥 뭔가 예시를 드리자면 그 별을 짓는 농부가 있어요. 농부가 별을 지어갖고 이제 쌀을 팔아갖고 돈을 벌잖아요. 근데 갑자기 정부에서 지원금을 줬어요. 100만 원씩이나. 근데 그럼 농부가 이 100만 원 갖고 뭐 소고기 먹고 뭐 이것저것 먹고 그 먹는 시간 여가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 농사를 제대로 지지 못할 거고 농사를 못 지면 쌀이 갑자기 없네. 어떻게 하지? 쌀이 이제 몇 개밖에 안 남았으면 3개밖에 안 팔렸으면 이제 사람들은 이제 가격을 올리겠죠. 프리미엄 붙여갖고. 그러면 그렇게 돼갖고 물가 상승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코로나 때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못하고 일을 하지 못해갖고 이런 것처럼 때문에 물가가 올랐는데 이제 코로나가 좀 안정화됐는데 기업에서는 내릴 생각은 안 하고 계속 올릴 생각만 하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는 저도 아직 공부를 해야 되고 아직 저는 그러니까 이 공부하지 않은 말이 이제 사실 유튜버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확산될 경우에 또 위험이 제기되지 않겠습니까? 가령 쌀 같은 경우도 쌀 농사 짓는 사람이 그 경제적으로 확인해봐 농사를 지을 때 농사에 들어가는 비용과 파는 쌀값이 엄청 지금 쌀값이 거의 물가 인상률이 안 됐죠 몇십 년 동안. 그래갖고 양곡법이라는 게 개정됐다가 지금 막 바꿔 먹었잖아요 지금 윤석열. 쌀값은 기본적으로 지원을 이 정도의 지원 가지고는 쌀 농사 짓는 사람이 손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쌀에 들어가는 비용과 여러 가지 비용을 계산해보고 지금 물가를 한 20년 동안 쌀값이 거의 인상되지 않았는데 농민들은 항상 손해만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는 쌀값이 계속 이제 같아지는 이유는 사람들은 예전보다 쌀을 덜 먹고 근데 사람들은 쌀을 별로 잘 안 찾는데 쌀 생산율은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남는 거 남잖아요 계속 그러면 남으니까 가격은 떨어지죠. 근데 쌀은 이제 사실 그 안보 식량이라고 하잖아요. 전쟁이 일어날 경우에는 다 쌀 소비나 쌀이나 밀이 주식물인데 이게 이제 수출을 제한하거나 전쟁을 하면 제한할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농사를 안 짓게 되면 갑자기 이제 쌀 농사 수급 많으니까 다 짓지 마라. 이제 공공비축이라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짓지 말라고 하면 갑자기 전쟁이라서 쌀이 필요해. 그러면 이 쌀이라는 게 공장에 공산물처럼 금방 생산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또 어느 정도의 농사를 짓고 있어야 이게 쌀이 소비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정부에서 제안했던 양곡 개정안에 그 쌀을 지으는데 뭐 다른 걸로 넘어갈 시에 뭐 지원금을 준다는 걸로 제가 들었어요. 본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저도 참. 그러니까 그 지원금을 주는 게 이제 쌀을 얼마 전에 벼 재배 면적을 감축하고 그걸 다른 농작물로 전환하자. 정부에서 강제로 그걸 줄이려고 했는데 강제로 줄인다는 건 맞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밀자급률이나 콩자급률이 한 9%고 밀자급률이 5%도 안 되거든요. 훨씬. 그럼 이제 빵을 많이 먹고 콩을 많이 먹으니까 여러 분들이 먹는 그 빵들이 다 수입밀로 만든 건 아시죠? 다 알죠. 뭐 저희 나라가. 근데 그 지원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밀농사 짓는 내가 농사를 지은 만큼 소득이 안 나면 포기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 지원금이란 게 포기하지 않을 정도로 그래도 먹고 살만하다 이런 정도의 지원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지원이 옳지 못하다는 건 저는 옳지 못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원을 너무 무분별하게 주면 안 되죠. 뭐 그 이재명 대표가 뭐 25만 원씩 뭐 민생지원금으로 주겠다는 건데 그런 거 다 사실 멀쩡한 사람들 다 안 가리고 주는 거잖아요. 뭐 약자를 우선시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다 멀쩡한 사람들한테 25만 원씩이나 주는 건데 25만 원이라는 돈이 뭐 작아 보일 수도 있긴 한데 이게 대한민국 인구한테 다 준다고 하면 시장에 13조나 풀리는 거거든요. 이 13조라는 돈은 엄청나게 큰 돈인데 이게 시장에 풀린다고 하면 물가 상승률은 이제 아니 근데 이게 돈이 풀리는 게 물가 상승률하고 바로 직결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 경제 좀 아시는 아니 돈이 알 텐데 이거. 아니 아시는 분이 다 아는 게 아니라 그 논리를 명확하게 설명을 해야지 아시는 분은 다 알 거라는 생각은 뭐 그러니까 그
돈이 풀리면 일단 돈을 쓰잖아요, 이제 사람들이. 돈을 쓰죠. 예, 돈은 쓰니까 그럼 경제가 돌아내는 거예요. 돈을 다 가지고 있으면 네. 은행의 금리가 오르면 네. 돈을 안 풀고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돈을 안 풀면 순환이 안 되잖아요, 그죠? 경제 순환이. 순환이. 그러니까 돈을 써야 가게 물건이니까 매출이 올라가고 이 돈이 돌아야 이게 뭐가 될 거 아니에요, 네, 그죠? 근데 돈을 순환시키기 위해 갖고 돈을 뿌려갖고 돈을 순환시킨다는 거는 시장에 그만큼 막대한 돈이 들어온 거고 그 돈이 계속 순환된다는 거면 만에 하나 지금 돈이 순환이 안 돼 있어갖고 막 그 지원금을 뿌려가지고 막 돈을 뿌려서 경제 활성화시킨다는 거는 잠깐의 행복이지 가장 그 단기적 행복이지. 그럼 장기적으로는 행복하지 장기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당연히 이만한 돈이 풀렸으니까 이 만약에 이제 1,000원에 팔던 게 갑자기 돈이 막 풀렸으니까 품절돼요. 그리고 또 1,000원이니까 또 품절되는데 그 만약에 판매자 입장에서 이러겠죠. 1,000원에 팔는데 별로 남지도 않는데 안 그러면 돈도 이렇게 많이 풀렸겠다. 한 1,500원 올리자. 뭐 내가 나 말고 파는 사람들 다 합의해갖고 1,500원씩 올립시다. 그러면 1,500원씩 다 올려요. 그거는 담합이라고 해가지고 네. 법적으로 걸립니다. 그건 그걸 감시하는 제도가 있고 네. 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게 맘대로 올릴 수가 없어요. 네. 그건 제도적으로 돼 있는데 그 논리 허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그런 부분이 정령 자유민주주의가 맞나요? 저는 그게 궁금해요. 자유민주주의가 뭘까요? 그러면 민주주의 시장에 다 맡기는 게 자유민주주의가. 그건 아니죠. 자유시장이라는 개념이 있죠. 예. 네. 자유시장이라는 개념이 뭐예요? 그러면. 자유시장이라는 거는 이제 그 소비자와 판매자가 정부의 개입을 받지 않고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를. 그럼 물건을 사고 팔고 자유시장이라고. 행위하면 네. 지금 우리가 경쟁력이 떨어지는 게 있잖아요, 그죠? 네. FTA도 뭐 그런 거잖아요. 자유민주주의에서 FTA를 해야 된다. 네. 그 프리트레이드라고 해가지고 관세를 안 물리고 다 하면 미국과 경쟁력이 될까요? 그러면? 저희 전혀 안 되죠. 그러면 그 자유민주주의 시장과 위배되는 네. 건데 관세를 물리는 거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제가 조금 저도 논리가 없어갖고 죄송하게 하는데 저도 약간 저도 아무래도 이제 청소년이고 책을 많이 읽지도 않았고 제가 그냥 그러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기하기에 섣불리 주장을 하기에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모든 걸 다 시장에 맡긴다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행위일 수 있거든요. 예, 위험한 행위. 그러면 얘기대로 미국은 지금 비행기로 다 농사를 짓는데 가격이 중국도 마찬가지고 미국이나 중국산 엄청 싼데 한국의 시장이 남아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 시장적으로 예속이 되는데 네, 우리나라가. 근데 그 수요가 많으면 당연히 공급은 한정적인데 수요가 많으면 그 수요가 가격은 어떻게 해요? 계속 오를 수밖에 없어요. 아니 왜냐면 근데 아니 그게 아니라 나 얘기는 자유민주주의 자유에 대해서 얘기하는. 자유민주주의.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공이 개입하지 말고 모든 걸 다 시장에 맡겨야 된다고 한다고 하면 다 수입해서 쓸 거 아닙니까? 시장에 맡기면 수입이 더 싼데. 그 수입이 근데 저는 그럼 우리나라 수입 쓰지 않을까요? 저도. 수입이 더 싸면 수입 쓰면은 그럼 우리나라의 토대는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거나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수입해서 다 쓰다가 우리밀하고 수입밀하고 가격 차가 3배 이상 나요. 근데 전쟁이 일어나서 그럼 우리밀 딱 중단하겠다. 그럼 먹고 하는 것들이 없는데 그럼 우리나라 고립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공공이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고 정부가 개입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부가 개입 당연히 해야죠. 만에 하나 이제 근데 개입하면 안 된다며 아까 자유민주주의. 개입을 그러니까 너무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너무 그러니까 그 기준이 어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적정권 적정이 어느 사람 어느 부분은 개입해야 되고 어느 부분은 개입 안 해야 된다 이런 것들. 그 부분은 아무래도 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주장할 때는 이 자유민주주의라는과 그러니까 이게 사회민주주의도 있고 민주주의는 여러 가지 덕목이 있고 다양한 철학과 사상이 있는데 이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차이에도 보편적 복지가 무상급식을 하는 것도 무상급식도 보편적 복지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선별적 복지를 하면 옛날에 낙인 효과라고 해서 얘는 돈 안 내네, 얘는 못 사는 애네. 이런 차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차별을 극복하기 위해서 보편적 복지를 행한 거거든요. 예. 이제 그런 보편적 복지를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를 펼 때 이건 아니다, 이건 기다라고 딱 얘기하려면 어떤 근거, 명확한 근거와 논리를 제시해서 설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들어오는 자료만 가지고 이게 입출력을 해버리면 이게
논리에 안 맞는 말들이 굉장히 네. 허술하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를 정치적으로 탄핵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쉽지만은 네. 내일 삶을 바꾸려면 네. 어떻게 해야 될까? 네. 물가가 올라가지 않아요? 경남 함양에 그럼 물가가 올랐을까요? 10만 원씩 준다고 해서? 그 매달 주는 거예요? 매달 주는 겁니다. 매달. 네, 매달 10만 원씩 준다고 해서 청소년들한테. 네, 청소년들한테. 물가 올랐을 거 청소년. 제가 잘못 청소년들한테 10만 원씩 주는 거면 그게 돈으로 주는 게 아니라 바우처 카드 같은 걸로 주는 거예요. 아, 그렇죠. 카드로 주는 거죠. 그런 정책이 뭐 청소년들한테는 좋을 수도 있다 봅니다. 근데 그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뭐 이상한 데 돈 쓰는 것보다는. 네. 그러니까 네. 사실 청소년들은 경제적 자립이 힘들잖아요, 이죠. 예, 부모님한테 맨날 부모님 잘 사는 사람들은 10만 원, 20만 원 받을 때도 있고 네. 용돈을 어떤 사람은 5만 원도 못 받는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야, 한 달에. 네. 그죠. 그러면 이 차별이잖아요, 그죠. 네. 부모를 누가 만나에 따라서 내가 용돈을 못 받으니까. 그건 차별이 아니라 차이 아닌가요? 어쨌든 내가 느끼기에는 누구는 얼마 받는데 누구는 나는 이걸 써야 돼. 그런데 어쨌든 지자체에서 만약에 10만 원 정도를 준다고 하면은 최소한의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뭐 10만 원씩 준다고 하면 뭐 학생들이 필요한 필기구 정도 살 수 있는데 솔직히 10만 원은 솔직히 좀 매달 10만 원 좀 큰 것 같거든요, 솔직히. 아까 영동군 예산이 얼마라고 했어요? 6천억이라고. 6천억 원 중에 청소년들한테 10만 원씩 주면 영동군의 학생 수가 얼마일까요? 영동군의 학생 수가 몇 명? 5천 명도 안 될 텐데. 5천 명이 안 되나요? 예. 안 될 텐데. 5천 명이 안 되고 10만 원이면 뭐.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 그냥 이게 내피셜로 많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명확한 팩트와 근거로 이게 어떤 효과를 낼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만에 하나 10만 원씩이라고 주면 청소년들이 막 돈의 가치를 잘 못 알아듣지 않을까요? 만에 하나 나 이제 청소년 졸업했고 이제 대학생 쳤는데 청소년 때는 나 이제 군에서 10만 원씩 주고 했는데 이제 나 성인 되니까 아무것도 안 주니까 힘드네? 약간 이제 대한민국이 공식적으로 노동할 수 있는 나이가 만 15세인데 중학생을 중퇴하는 조건에 15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근데 만 16세부터 알바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고등학생은 이미 만 16세가 되니까 알바를 할 수 있죠. 뭐 10만 원이 그렇게 큰 돈은 아니긴 한데 뭐 학생들한테 월 10만 원씩 주는데 10만 원씩이나 주는데 뭐지 뭐 알바를 왜 해? 그 나이에 이 돈으로 뭐 먹고 놀고 막 먹고 노는 게 어쨌든 청소년 사회적 약자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본인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되게 귀하게 써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귀하게 써야겠다. 그리고 또 학업에 더 정진할 수 있잖아요. 아르바이트 안 하고. 그런 건 근데 그런 건 장학금 제도가 있지 않나요? 장학금 매달 나오지 않잖아요. 나는 돈이 매달 필요한데. 그러면 그러면 그 10만 원에 다 주는 것보다는 그 공부 잘하는 사람들한테 뭐 좀 더 주는 거 어떤가? 그러면 그건 차별 아닌가요? 차별이 아니라 차이죠. 그러니까 사회에서 공부를 꼭 잘해야만 주고 나도 하는 사람 인간인데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돈을 못 받는다는. 그거는 그거예요. 내가 올림픽 나가갖고 저 사람은 금메달 따는데 나는 은메달 땄어요. 근데 저 사람이 어떻게 나보다 상금이 더 많냐? 이거랑 다를 게 없어요. 상금이 아니라 기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라고. 이건 상이 아니라 10만 원씩 함양이나 다른 지자체에서 청소년 바우처로 주는 거는 상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비용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뭐 최소한의 그 생활을 하는 사람을 뭐 주되 뭐 공부를 잘하는 사람을 뭐 특별히 더 주자. 그게 그러니까 차라리 전부 다 주는 거 말고 진짜 공부를 잘하는 사람한테 더 주는 게 나아요. 그게 솔직히 그게 더 맞다고 보거든요. 전 공부를 그건 본인 생각인 거죠, 그죠? 네, 그게 더 낫죠. 그러면 당연히 그 돈을 받기 위해서라도 공부하는 사람들이 생길 거고. 네. 공부는 동기부여가 생기죠, 막. 솔직히 막 누가 이번에도 평균 막 80 넘으면 뭐 컴퓨터 사줄게라고 하면 그만한 사람들은 공부 열심히 할 거거든요. 공부를 꼭 목적이 있어야 하나요? 그냥 자기 공부의 근원적인 목적은 자기 삶의 수양을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목적을 위해서 뭘 받기 위해서 공부한다는 건 공부의 목적에 어긋나지 않나요? 목적에 어긋나긴 한데 요즘은 그런 거를 그렇게 하고 공부 잘 안 하거든요. 그냥 공부를 왜 하지? 그냥 유튜브 하면 되는데 뭐 인수하면 되는데 공부는 자기 잘 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죠? 공부를 자기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거를 학생들은 약간 조금 약간 뭐 요즘
유튜브나 뭐 이런 거에 보면 뭐 학생들이 공부를 막 하기 싫어하는데 막 억지로 시킨다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공부인데 솔직히 교육을 무상으로 교육해 주는 건 되게 좋은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약간 좀 싫어하고 그런 애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교육은 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무상으로 하면 좋은 거죠. 네. 아니 우리 아까 논리대로 하면 네. 돈 있는 사람은 돈 내고 하고 네. 없는 사람만 무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아까 얘기한 대로 돈 없는 사람만 무상으로 하고 돈 있는 사람은 돈을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같은 경우에는 영동군의 예산이 6천억이라 했는데 아니 무상교육에 대해서 네, 아까 무상교육은- 뭐 얼마씩 보편적으로 똑같이 하는 건 네, 네.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잖아요. 그 아까 10만 원이 10만 원이 아니라 아까 네. 무상급식도 그렇고 무상급식. 보편적 복지라는 건 옛날에 무상급식 하기 전에는 네.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을 냈거든요, 급식비로. 네. 예. 돈을 냈고 돈 없는 사람만 무상으로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니, 본인의 논리대로라면. 저 근데 뭐 그 무상교육도 반대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무상교육이 예. 무상교육 같은 경우에는 저희 나라가 초등학교, 중학교 같은 경우만 무상교육이고 고등학교 갔을 때는 고등교육하고 심화교육이어갖고 학비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학비를 네.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하느냐고.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에 달하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충분히 그 돈이면 그러니까 초등학교랑 중학교를 다니는 이유는 사람껏 행동하기 위해서 나라가 지원해갖고 보내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까지는 뭐 무상으로 해줄 수 있겠는데 거기서 한 발 더 나가갖고 뭐 월 10만 원씩 주겠다. 그러면 이게 솔직히 약간 돈의 관념을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돈의 관념을 가르쳐 주면 되잖아요. 돈의 관념을 뭐 수업 시간에 뭐 가르쳐 따로 과목을 만들어. 경제생활이나 사회 네. 과목에 그런 걸 가르쳐 주라고 학교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런 걸 가르쳐 주려고 학교에 있는 건데 네. 솔직히 지금 학교가 중학교부터는 그런 거를 알려준다기보다는 그런 걸 알려주도록 해야죠, 이제. 근데 그런 거 알려주면. 해줘야 되는데 다 그런 걸 해주면 시험에 그런 걸 해주면 네. 괜찮습니까? 10만 원 주는 거는 그런 걸 10만 교육을 충분히 한 다음에 10만 원을 주는 거 괜찮습니까? 교육을 잘 이행하고 돈의 소중함을 알고 어. 하는 걸 10만 원 주는 거 뭐 괜찮다 볼 수 있긴 한데 예. 솔직히 그 수업을 듣는다 해갖고 뭐 잘 들을까? 약간 이런 의문이 있긴 한데 뭐 10만 원을 주는 거는 좋은 정책이긴 한데 약간 뭔가 청소년들이 막 돈의 관념을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걸 교육으로 보완을 한다고 했잖아. 네, 그러면 좋죠 그러면. 네, 그렇게 하면 뭐 10만 원을 준다 해도 뭐 적게 쓸 사람도 있고 뭐 많게 쓸 사람도 있긴 한데 교육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알고 그럼 적게 쓰는 사람이 더 있지 않을까? 그러면 뭐 충분히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쨌든 본인이 어떤 생각을 갖는 건 좋은데 네. 되게 그 삶의 정치, 일상의 민주주의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영동에 살면서 불편한 점을 발견하는 게 네. 비판적으로 영동 청소년들한테는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목놓아 얘기해야지. 네. 그러니까 정치에 관심 없는 거는 그 정치가 내 삶에 주는 영향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청소년 살면서 가령 지금 휴대폰으로 걷긴 하잖아요. 영동중학교도 네. 걷긴 하는데 점심때는 자유롭게 풀어주기도 하고 네. 영동중학교가 영신중학교에 비해서 이게 자유로운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예, 등교 시간이나 뭐 이런 것들 하면 그런 것들도 학생회에서 같이 얘기하고 토론하면서 네. 삶을 바꾼 거잖아요, 그죠? 네. 예, 큰 변화니까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현정씨 얘기. 그래서 지금 학생회나 학생회 참여위원회에 가입하고 있나요? 저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같이 해서 학교를 바꿔내는 것도 좋은 정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좋은 정치인이 되려면, 네. 그러니까 이 정치가 뭐 지금 윤석열 탄핵이나 뭐 이런 것만 관심 있다고 정치가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당연한 거죠. 내 삶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근데 청소년 문제 얘기했을 때 뭐 별로 그 문제 뭐 달라져야 될 건 없을 것 같다. 네, 일이. 그거는 그냥 그 영동이 예. 그렇게 막 크게 후진구는 아니라는 거고 그냥 뭐 일상생활 사는 데는 문제 없는 것 같다 이 정도. 그러면 지금 제가 청소년 기자들하고 얘기했을 때는 네. 뭐 얘기한 대로 자전거 도로나 네. 그리고
뭐 공용 자전거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대전이나 이런 네. 데는. 그러니까 그리고 작은 도서관이나 아니면 청소년과도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그렇고 네.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같이 만약에 버스도 네. 면에 사는 친구들은 네. 여기는 읍에 살잖아요, 그죠? 저는, 예, 네. 그러니까 면에 사는 친구들은 사실 버스가 막차가 5시, 6시에 끝나니까 네. 친구들과 더 놀고 싶어도 놀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건 감수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면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그렇죠. 그럼 예. 오히려 저는 그렇게 보자면 오히려 학생들한테 월 10만 원을 주기보다는 그 10만 원이라는 주는 돈을 차라리 학생들이 편한 복지 생활로 더 그 보냈으면 좋겠거든요. 복지 생활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면에 사는 친구들은 뭐 버스를 이제 버스 막차가 5시다. 그러면 뭐 그 학생 영동의 학생이 5,000명이라나 500명이 5,000명 가까이 되겠죠. 5,000명 가까이 되면 5,000 곱하기 뭐 10만 원 한다는 뭐 그 돈을 5,000명이고, 예. 그 돈을 뭐 버스 회사한테 막 해갖고 여기까지 면에 가는 뭐 버스를 좀 더 늘려달라. 시간을 조금 더 늘려달라라고 하는 게 저는 약간 좀 더 좋을 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네. 우리 박범일 학생이 되게 정치에 관심 있는 건 되게 좋은 점이라고 생각해요. 네. 이게 아우. 근데 이제 좀 구체적이고 네. 실질적이고 네. 내가 그 청소년 참정권 문제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우리나라 선거 연령이 18살이지만 오스트리아나 다른 나라들은 16살부터 선거를 할 수 있게 네. 돼 있는 나라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청소년 참정권 문제라든가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도 갖고 공부를 좀 더 같이 저는 공부를 좀더 해야 해야지 자기 논리를 어설프게 이게 폈다가는 네. 다른 사람들한테 쟤 뭐야 네. 이게 뭐 이게 말만 강하고 실제적으로 논리나 팩트가 부족하네 네. 이렇게 느끼면 설득을 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네, 저는 예. 그래갖고 아직까지는 공부를 해야 되고 어. 아직 제 논리는 턱없이 모자릅니다. 그냥. 그러니까 그럴 때는 겸손하게 들어보는 방식도 되게 좋을 것 같고 네. 그러면서 조금씩 한 단계 한 단계 네. 그러니까 보편적 복지에 대해나 선별적 복지에 다 장단점이 다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어느 게 옳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이 보편적 복지의 장단은 무엇인가 네. 선별적 복지의 장단은 무엇인가 네.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하고 지금에서는 여러 것들을 공부한 다음에 나중에 나는 이게 좀 더 맞는 것 같다. 그러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네. 그러니까 만약에 강해지잖아요, 그죠? 근데 내 것만 들어오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해, 듣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의 지지와 포용을 갖기 힘들어요, 그죠? 예. 그리고 그러니까 정치 체제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가 대통령제가 맞을까? 의원내각제나 양원제도 있고 되게 다양한 정치 체제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또 연방제라는 정치 체제도 있고, 네. 그러니까 정치 체제에 대해서도 공부를 한번 해보고 네. 이게 그리고 지금 옥천, 보은, 영동, 괴산 지역구가 굉장히 넓은데 네, 엄청 넓죠. 그걸로 선거 운동하려면 돈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래갖고 그냥 뭐 안 해야 제가 뭐 복권에 당첨되거나 아니면 뭐 사업에 성공하면 뭐 좋은데 취직해갖고 돈을 모아가지고 예. 그래서 그런 꿈은 되게 응원하고 좋지만 앞으로도 좀 더 공부하고 그런 시간을 좀 가지면서 조금 더 나아지는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아, 지금 논리가 제가 그러니까 없다 보니까 약간 제가 그 자기 논리에 스스로 갇히는 경우도 많이 있고 네. 그러니까 딜레마 모순적인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자기 생각을 온전히 말하고 네. 이제 이게 다 배우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예, 그러니까 내가 좀 더 이 논리를 좀 보완을 해야겠다. 근데 얘기한 대로 구구 유튜버나 네. 이런 사람들이 일방적인 이야기만 듣다 보면은 네. 거기에 매몰되고 완전 이렇게 돼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양쪽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네. 이게 지금은 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본 다음에 이 사람은 이렇게 주장하네, 네. 저 사람은 저렇게 주장하네, 네. 어떤 게 팩트이고 어떤 게 진실일까에 대한 고민들을 조금 더 하는 게 중요하고 읽고 듣는 작업들을 조금 더 했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그 작업을 많이 해야 된다 생각하고 저는 이제 하고 싶을 때 좀 더 나은 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갖고 내 생각이 네.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항상 정제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정치인이라는 건 네. 이
여러 가지 의견들을 조정하고 조율하고 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위임된 권력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네. 권력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네. 역할은 내가 당선됐다고 해서 이 권력이 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오만이 되고 항상 당선되는 게 30% 지지율로 당선이 되잖아요, 그죠? 전부 다 지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네. 항상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내가 틀릴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항상 전제를 하고 공부를 했으면 네, 좋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말씀드린 그 10만 원이랑 물가 상승률 같은 거는 조금 더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공부를 더 해보고 좀 더 얘기를 좀 네. 해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이야기 네. 그래도 거침없이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라디오 시청 제가 조금 논리가 없어요. 아직 제가 좀 어리고 아직 논리를 펼치려고 아직 공부를 좀 덜 하고 있어요. 공부를 좀 더 해야 되는데 그래요. 저 뭐 다음에 나올 때는 공부를 좀 더 하고 논리적인 모습으로 여기 나오겠습니다. 네, 그래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